2023 식품인쇄학 문제풀이 첫 시간입니다. 기출예상 문제집이 나왔죠? 이 문제집을 푸실 때 3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체크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때요, 그냥 풀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내가 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문제풀이 정도 생각했을 때 30초? 문제 하나당 30초에서 나는 1분 요렇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100문제를 푼다 그러면 30분의 시간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푸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나만 아는 비밀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체크해서 풀기. 자, 두 번째는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푸는데 다시 푸는 거예요. 내가 이미 풀어놓은 걸 정답지 보지 말고 천천히 풀면서 틀린 부분을 체크하세요.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면 난 3번이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내가 3번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틀렸어 라는 부분 있죠. 이 틀린 부분을 다시 내가 다 풀어놓은 시간에 맞춰서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보면서 내가 왜 3번이라고 왜 이 보기가 틀렸는지를 했던 부분을 체크해서 거기다가 난 이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3번이라고 했고 그 3번이 이 부분이 틀렸어라고 내가 체크해놨잖아요. 근데 장미쌤도 그 부분이 틀려서 3번이 답이야 라고 말해주면 나는 가장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세 번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강의로 체크하세요. 강의로 꼭 그 부분을 들어서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 풀고 나면 이제 틀린 문제 관리하셔야 되고요. 내가 틀린 문제, 또 선생님과 전혀 틀리게 말했던, 생각했던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셀프 체크 칸 있죠. 거기 칸에다가 이제 내가 선생님이 보충해준 내용들, 또는 내가 오답이라는 부분을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틀렸다,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또 문제집에 정리해도 되고, 자기가 단권화하신 분들 있잖아요. 서브노트 꼭 아니어도 내가 한권에다 다 몰아놨다. 그럼 그 부분에 꼭 거기 해당 내용에다가 보충 내용을 꼭 가서 추가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책을 하나만 볼 때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 다 여기에 담길 수 있게 같이 꼭 한 곳에다 모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자꾸 기출된다고 하는 문제, 다빈도 있죠? 다빈도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외워도 자꾸 외워지지 않는 부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희미하다. 그러면 딱 그 부분만 기본 이론에 가셔서 발췌해서 그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기본 이론을 다시 문제풀이 시작했으니까 좋아. 문제풀이 하면서 나 기본 이론을 다시 회독할 거야. 1강부터 들으면 베스트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은 문제풀이 때 기본 이론을 덮어두시면 안 되고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 문제집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다수 문제집 여기다 직접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따로 풀거나 뭐 패드에다 넣어서 풀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공문제집이 그대로 있다 하면은 다시 마지막에는 이제 암기가 이제 우리가 2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80% 가까이 암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습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답도 내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잖아요. 다시 그렇게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풀기보다는 푼 다음에 보기에 답이 시구와 톡신이야. 그럼 시구와 톡신 말고도 도고독이 머릿속에 쪼르르 생각나죠? 옆에 다 적어보세요. 메이토, 스케리 이거 전부 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건 지용성, 이건 수용성.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잖아요. 모든 보기에. 옆에 고시폴이 있어. 고시폴은 면실류야.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각각의 보기에다 다 써보는데 그게 굉장히 복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가 다시 그냥 책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 단권화 노트를 또 회독을 한다. 근데 늘 보던 거잖아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급할수록 뭔가 머릿속은 딴 생각이 들면서 글자만 보고 있는 시간이 소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 이제
시험이 있는 달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3월이든 4월이든 뭐 4월도 초기 때문에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백지복습을 해 나갈 거거든요. 무작정 백지복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흰 것은 종인데 뭘 써야지 아주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문제집을 활용해서 하시거나 백지복습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복습의 방법을 달리하면서 내가 지치거나 지루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무한반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풀이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끊임없는 테스트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이 꼭 하는 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모의고사 좀 성적이 떨어졌어, 못 봤어. 이렇게 내가 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많이 틀렸나? 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많은 생각 속에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정집으로 찍어야 돼요. 성적만 떨어져야지 멘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선생님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고 선생님이 휴지를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늘 장착하고 있어요. 거의 오면 이 시기면 점점 더 많이 웁니다. 그런데 울지 말고 아니면 너무 답답하면 와서 울고 가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울고 가고 절대로 이거 하나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도 다시 밟고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한숨 쉬고 괴로울 시간에 차라리 왜 그 부분 틀렸지라고 내가 빨리 책을 찾아보세요. 틀렸을 때 충격이 왔을 때 바로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피드백하면서 다음번엔 나 절대 틀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할 것인지 조금 설명을 했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